안녕하십니까, 이성호입니다. 3월 18일 월요일 조교방송 좀 밤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으면 촬영하고 있는데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지난주 거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하나 하겠는데, 이렇게 제가 그 댓글에도 달았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누구를 기술 비판하고 조교사를 뭐 이렇게 기수분들을 또 조교사분들을 비판하고 관료는 거의 없습니다만, 제가 잘못 분석한 게 많아요. 그걸 제가 인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냐? 잘못 분석하면 분석한 대로 못 먹고, 그렇죠? 잘한 분석인데 이건 분명하게 명확하게 내가 잘한 분석인데 회피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거지, 자꾸 제가 변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경주를 잘못 분석해서 실력이 있네 없네 그걸 따라서 흑백 논리가 아닌, 거듭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위원님만 하나 둘 가면 되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리 경험만 안 한다 하면은 저는 하나 두 개 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현실적으로 경마 조금 해보시면 안 돼요. 한국 경마는 근본적으로 지난주도 그런 경주 몇 개 있었어요. 제가 변명을 하고 다는 거야. 물론 제가 잘못 분석한 거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주총 연유가 3개, 4개, 5개씩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국 경마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동료 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주에 토요일날 그 인기마피 김동숙 기수 보십시오. 고의적인 늑발이잖아요. 누구나 봐요. 에어가 게이트에서 승군전. 누가 봐도 고의적인 늑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일종의 야리쪽 경마, 그것도 일종의 부정경마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건 고의적인 늑발이에요.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 실제 또 지난주 있었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날. 그것을 가지고 제가 비판하는 거지, 제가 분석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옹호하고 뭐하고,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팬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배팅해요. 여러분도 더 많이 해요. 먹을 때는 참 많이 먹습니다만은 뒤질 때도 많이 뒤져요. 제 맞고 뒤지기 위해서 그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팬 여러분들 맞고 주기 위해서 예상하니까 배팅하라고 예상한다. 그럼 매너리즘, 내 자신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것 때문에 저도 배팅을 해요. 뭐 조금 할 때도 있지만은 많이 할 때는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왜 김용팔을 요구를 하느냐? 하필 제가 강배팅 들어갔을 때 작년 가을에 뒤졌거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댓글 다신 분들한테 내가 변명 아닌 변명했는데, 김용문 기수도 마찬가지고, 지지난주인가요? 신영철 기수 놓고 주총리를 갔잖아요. 감정적 예상 안 해요. 이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몇 번. 욕을 하고. 저는 일단은 조교 전문가 입장으로서 승부경을 선정할 때에, 또는 여러분한테 복평가 마피를 할 때에 기수는 가급적인 생각 안 해요. 가급적인. 그건 최종적으로 제가 나중에 결정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만은, 야리초 경마가 한국 경마는 근본적으로 밑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추천력이 하나 두 개 못 잡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한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동료 예상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목감기 기운이 약간 있으니까 쌍화차입니다. 쌍화차 좀 마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짧고 간결하게 예상하고요. 하겠습니다. 그 예상 끝나면은 오늘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뉴스에 안 나온 이 얘기를 안 보시면 그걸로 끝나면 돼요. 경마방송, 조개방송 보고 끝내면 한 5분 또는 7분 정도의 짧고
내용 있게 여기 1975년, 76년인가? 75년도에 월남이 폐망됐죠. 76년인가요? 75년 그 늦가을인가? 그 프레블리 사건이라고 있어요. 검색이 안 될 겁니다. 저도 한번 혹시 몰라서 검색해봤으니까 안 나와요. 여기저기 포털 사이트에. 예, 그래서 좀 재밌는 그 북미 2차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거기에 76년도에 그 프레블리 사건이 미국이 아주 대창피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연동돼 있고 그게 이제 언론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재미 삼아서 이 경마방송 끝나면은 제가 잠깐 한 5야 7분 사이에 잠깐 언급을 한번 해드려가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 제가 그 금요일날 제가 왜 그 금요일날 촬영을 목요일날 했죠. 지난주 목요일날 촬영하면서 오늘 저녁에 이 촬영 끝나고 하면은 그래서 편집이 약간 늦게 올라갔습니다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합동 기일이다.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저는 경마밖에 모르잖아요. 솔직히 제 성격상 경마밖에 몰라요. 오래 이것만 생각하는데 가끔 가다 꿈을 꿔요. 아마 여러분도 경마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가끔 가다 꿈을 꾸거든요. 이렇게 물론 개꿈이 많죠. 근데 지난주는 제가 수요일날 저녁이죠.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목요일날 그 과천에 조교보러 가려고 수요일날 저녁에 잤어요. 그날 저녁에 잤는데 너무나 꿈이 선명한 꿈을 꿨어요. 근데 꿈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좋은 꿈은요. 근데 혜선이가 3번 게이트에 꿈을 확실하게 꿨어요. 너무나 선명해요. 저는 꿈이 좀 흐릿하거든요. 가끔 꿔도요. 그래서 좀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뭐 출마표 뜨자마자 참아보니까 진짜 3번 게이트에 혜선이가 금요일날 사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여기 녹화 끝나고 뭐 하고 다 끝나고 본회상 녹음 끝나고 우리 집사람한테 저녁에 제사 기일 끝내고 이 얘기를 했어요. 야, 꿈을 이루는 꿈을 꿨는데 참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다 했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 개꿈이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몇 년 전에 그런 일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기일이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번 주 한구라 해달라고. 저는 그냥 농담반 진담반을 그런 거죠. 분석을 해서 14점 앞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전에 제가 한번 넣고 가서 잘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훈련이 약해요. 상태는 분명히 달라졌고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또 동시에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그 12조 마필이 상태가 아니라고 제가 슬쩍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으로 때렸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무리만 좋았으면 제가 강배팀 들어갔어요. 그냥 너무나 선명하고 꿈을 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회상이라든지 여기 UCC에도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이야기도 꿈 이야기도 슬쩍 제가 본회상에서 슬쩍 언급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근데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은 또 현장에서도 안 했어요. 그런 거 언급 안 했는데 왜냐면 저 인간 씨발 장사꾼이라고 또 그런 말도 듣기 싫고 안 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이 길이었는데 아마 저한테 복을 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안 할 거고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배팅을 갈 거냐고 당연히 해야지 하고 같이 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교가 약해가지고 많이는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진짜 마무리만 괜찮았으면요 배당이 조금 뭐 하더라도 많이 때렸을 거예요. 근데 몇 장 못 때렸습니다. 52위였어요. 세금만 잔뜩 물었습니다. 자 지난주 간단히 정리하면은 그게 주충형 첫 주충형이 52위에 세금을 먹고 시작했고 토요일날은 또 마지막 경주가 12경주 월요일날 저기방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뭘 말했죠? 월요일날 1조 라운포티어스 맛도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좋기까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넣고 주력으로 토요일날 메인 승부치에서 주력으로 먹는다는 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말은 쉬워도요. 그렇죠? 금요일 토요일은 그냥 나름대로 기본은 했어요. 일요일날이 문제였죠. 일요일날은 출발은 좋았어요. 출발 좋았습니다. 중반부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반부에 또 변명 같습니다만 천하의 문 개발이가 그래서 늑발하고 자빠졌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쉽고 또 팬 여러분, 당구 팬 여러분도 좀 미안하다. 금요일, 토요일 또 일요일 오전장까지는 중반부까지는 괜찮았는데 뭐 주력으로 잘 먹고 그랬는데 후반부에 그 마무리를 못한 게 너무 조금 아쉽고 또 팬 여러분한테 미안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째 1군이 1200m 있고요. 1200이 있고 일방용지 몇 마리 언급하고 저기 방송 끝나면은 안 보시면 돼요. 끝나고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70년대 그 유명한 미국이 아주 치욕을 당했던 그 프레브리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번 그 북미 하노이 그 2차 현황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역사랑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뉴스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도 잘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는 게 거의 안 나와요. 아니 저도 한번 검색해봤어요. 검색해서 혹시 프레브리 사건이 있는가 보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 재밌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일단 조개 방송을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으로 열리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서 좀 뭐합니다만은 도무지 마음에 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스프린트로 열리는데 그래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속 불패 제가 놓고 추천 경주로 항구라 했을 때 그 모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놈 앞에 작년에 한번 제가 선생님 앞에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입상 때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단거리기 때문에 이거 1200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입상 때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참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올해급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진짜 마음에 드는 마피는 한 마리도 없고 지금 이 1군 1200m가 전부 비슷합니다. 마무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가속 불패 그냥 그렇게 보고 프라잉 점프도 지난번 승군제였죠. 쳐다보지도 않았고 이번에도 별로 없어요. 이 마피는 별로 안 달달릴 것 같아요. 마무리부터 봐도 특별하게. 전승대세 지난번 후차로 가져갔는데 이 마피는 단거리형이죠. 전형적인 그냥 능력껏 보세요. 딱 그 정도. 게이트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잿더리 1월 6일 날은 놓고 갔습니다. 놓고 갔고 제가 잿더리 데뷔 이후로 이 마피를 놓고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난번은 갔다 버렸고 이번에도 가볍게 역으로 특유의 역으로 가볍게 참 이 마피 잿더리가 1군에서 몇 번 입상했나요? 7번 6번 입상했나요? 7번 입상했나요? 별로 그렇던 느낌이 이게 핸디가 좀 높을 거예요. 보나마나 골드메이지 작년 10월 달에 입상한 것은 저는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어요.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어요. 물론 편성이 내용 없는 편성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뭐 속보 후보 위주로 가볍게 하는데 강복 70 요거 적당히 지금 인기말을 끌어요. 기본 능력이 있다 해서 그리고 최근에 1200, 1400에서 3차 살짝 됐다 해서 근데 훈련 내용은 전혀 내용이 없어요. 훈련 내용. 이마피 10월 달에 그 단합가 기수가 작년 10월 21일 단합가 기수 그때가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막 기억나실 겁니다. 5개월 전에. 정말 상태가 강복 70이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좋았는데 훈련이 약했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때 훈련만 제대로 시켰으면요. 그냥 이거 그냥 우승했어요. 마실 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집 마필이 이것이 이시영 조교사 입장에서는 제가 봐서는 그 마필이 이 마필이 좋아졌는 나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았어 강호 70이. 그때 당시 10월달에. 근데 너무 그때 기억나시죠? 너무나 훈련이 약하더라고요. 에휴, 지금 별로 아직 라운 매직도 별로고 아나더 스마트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에마필도 그 입상했을 때 그 파워풀한 모습은 뭔가 2% 부족하더라. 그냥 무난하다. 지난번 정도는 월요일 모습으로 와서 주말 월요일 모습으로 와서는 지난번 정도로 유지하고 있더라. 브리그 훈련을 열심히 시키는데 뭔가 살려보려고 하는데 아직 제가 볼 때 끝난 것 같아요. 이것도 안 살아납니다. 파워빗을 약간의 공백기를 있죠. 9조 25조 이번에 다시 32조로 옮겼습니다. 속보 구보 위주로 가볍게 하는데 뭐 별로 그렇게 없고 에이스러러 작년 8월 달에 253배인가요? 235배인가 5000%를 어부지로 입상했는데 별로 뭐 훈련 열심히 시킨데 별로 그렇게 나야 질주 추천 주기가 좀 땡겨졌습니다만 연마필도 별로고 입상 때 모습은 아니고 14번 마지막으로 안 빠지고 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이산 지난주 출전을 안 했죠. 다이산 제가 개인적으로 째리고 있는 마필인데 어째 예마필도 그냥 입상 때 그 좋은 모습이 안 살아나요. 그냥 지난번 정도. 그래서 요거 1200이기 때문에 지난주 대상경주 그 청남도끼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언급하고 나와요. 제가 주청용이었습니다만은 청남도끼 똥말입니다. 근데 똥말인데 왜 이렇게 능력 발휘를 하고 그러느냐 나름대로 발놀림 자체가요. 근데 그 마필 잘 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언급했었죠. 마필이 균형감이 굉장히 좋아요. 균형감. 혈통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뛰어난 마필도 아니고 혈통 자체가. 근데 마필이 생긴 것은 균형감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왜 제가 그 마필을 싫어하느냐 똥말이라고 맨날 그러느냐 발놀림 자체가 개판이에요. 완전 비교과서적인 발놀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필은 청남도끼 제가 그렇잖아요. 그랑프리 때 5000%가 아니라 150만%로 어부지리 이창한 마필이다. 그걸 마주가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옮겼다. 물론 그 말이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 말이 사실이다 하면은 그 마주는 자격이 없어요. 마주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 마필에 대해서 아무리 손이 안으로 굽어진다고 해서 애정을 갖고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필에 대해서 한국경만은 저교예요. 외국은 혈통경마지만 우리나라는. 그걸 알아야죠. 그랑프리 때 우승을 못해서 막 직구석으로 옮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마스크 참 천하의 개똥말이 이번에도 인코스 일본 개 이거 야리쭈 아니에요? 어떻게 참나 이거 없었다 할만. 요마필 마스크도 이착됐습니다만은 이건 150만%가 아니라 지난번 대상경주 지난주 300만% 어부지리 입상한 마필이잖아요. 아이고 참. 마스크도 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마필도 청남도끼 똑같아요. 발놀림 자체가 제가 왜 이 마스크도 제가 싫어하냐면 완전 비교과서적이에요. 지난주 뭐 인코스 2점으로 정말 잘 타고 와서 올라왔지 왜 5000%가 아니라 300만% 어부지는지 동영상 다시 보세요. 자 1군 좀 설명이 조금 엉뚱한 대로 대상연주가 제가 썼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어떤 말을 추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전승대세 아나더 스마트원 뭐 다이사 장산대왕 뭐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차선책으로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이거 1200이기 때문에 게이트가 중요하잖아요. 마스크처럼 뭐 1번 게이트 걸려면 또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 입상 어거지로 입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1200이기 때문에 마무리 훈련 또 핸디 게이트 이런 게 조금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전형적인 기본마트의 난타전이기 때문에요. 강축이 없이 게임이 팔리는 레이스잖아요. 자, 1군 레이스 이 정도 마무리하고 일방경주 몇 마리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많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 뭐 그래도 제마트급이라도 나온 어티어스 14조 디스 어게인 40조 인디펜텐스 이런 마필 또 글로벌 천안 몇 마리 언급 안 했지만은 또 입상이 낭만스타 뭐 이런 마필 몇 마리 언급 안 했는데 언급했네요. 많이 입상했네요. 자, 이 방송 끝나면은 아까 몇 번 말씀드렸고 안 보시면 그냥 끄시면 돼요. 내가 5분이나 7분 사이에 그 정도에서 간단한 제가 언급 한번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조 트라이스 썬더 무난합니다. 근데 뭔가 좀 확실한 맛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은 아니고 그냥 상태 지난번 정도 양호하다 뭐 그런 판단하겠습니다. 88 빅토리 뭐 딱 그 정도입니다. 미세하게 좀 근데 체중이 좀 더 늘어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88 빅토리가 이번 주 제가 편성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안 버려야 되겠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조금 근데 체중이 조금 그래요. 서울 16조로 넘어갑니다. 서울시 16조 서울시티 데뷔전 때 허우적거렸는데 데뷔전보다는 조금 빠릿했다. 다만 조교 강도가 좀 약하다. 이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17조 두 마리 키마 예전에 35조 있었죠. 제가 몇 번 재미 봤던 마필인데 키마 그 다음에 스피드 청룡 둘 다 상태는 괜찮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18조의 카른 브레이드 승군전 그냥 무난하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18조 마필들이 언제 뭐 파워풀한 모습으로 입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능력과 보시면 무시는 못했다 그냥 보겠습니다. 18조 마필도 18조가 이제 사양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 좀 점수를 좀 주는 편이에요. 제 기준에 의해서 조금 더 주는 편입니다. 부산의 19조도 마찬가지고 부산의 3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점) 머니브레이드 그림이 조금 기술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훈련이 약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보고 약한 훈련은 제가 월요일날 약한 훈련 마무리 봐야지 무조건은 아닙니다. 지지난주 보십시오. 인기마 두 마리 여기서 언급했는데 약한 쪽이 하니까는 지지난주 토요일날 일요일 마지막 경기 문세박에서 5조 마필 그 뭐죠? 잡아야 되잖아요. 약한 쪽을. 네. 이 조개방송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월요일날. 어떤 21점 머니브레이드가 조금 기술적으로 미세하게 좀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훈련 강도가 좀 약하다. 31조 정상여신 지난주부터 유심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어때 좋았다 나빴다 좀 하네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조금 나아졌지 않느냐. 지난번 승군전에서 허우적 뭐 작성권에 머문 걸로 기억이 되는데 31조 정상여신 40조의 독도지기 지금 5연승을 졸지에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있는 걸음입니다. 다만 이번에 2군이 1800 하나 있습니다. 중거리 경험이 없죠. 체중이 안 빠졌어요. 보니까 월요일 모습으로서는 확실하게
100%가 아니라 500% 체중은 안 빠졌어요. 이마필 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거리에서 쉽게 통할 수 있는 걸음은 아닙니다. 이마필. 인기 끌지만 너무 100% 미치는 마십시오. 41조 브레이드스톰 질풍가치. 브레이드스톰 상태 괜찮아요. 뭐 지난번 입장 했나요? 못 했나요? 좀 헷갈리네요. 상태 예전에 괜찮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41조 질풍가치 상태는 조금 낮았어요. 여전히 훈련이 약해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했죠. 부산이 100을 기준에 했을 때 과천이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교량이 조교 강도가. 그럼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 몇 년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공식이랑 좀 어폐는 있습니다. 근데 일본 마필하고는 부산 마필을 비교해봤어요. 전체적으로. 그때 한 6년, 7년 전에 비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부산 마필은 70%도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본 마필과 평균치와 훈련 강도 훈련량을 안구하고 과천 경마 비교하면 2분 1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만감하겠습니다. 42조 수호 뭘 수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태는 괜찮습니다. 45조 투고인 프랑뮤니 승문적이죠. 둘 다 상태 지난 못지않게 괜찮아요. 그런데 둘 다 조교 강도가 지난보다 다운돼 있어. 오래를 기준한 모습을 봐서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예상하기 힘듭니다. 조교 전문가 입장에서. 다시 한 말씀입니다. 45조 두 마리 투고빈 프랑뮤니 같이 병합했는데 둘 다 상태는 지난 못지않게 좋아요. 다만 둘 다 훈련 강도가 약하다는 게 정말 오래라 저희 방송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자, 48조 지난주 48조 인기 끌고 다 잡아야 됐죠? 48조 흥부자, 48조 로얄 스마트. 흥부자, 로얄 스마트. 특히 로얄 스마트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바닥을 지나면 바닥을 쓰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흥부자 조금 빠릿해졌고 이것도 지난번 호적 그랬는데 조금 빠릿해졌고요. 50조에 마지막으로 50조에 외산 마핑인데 PNS 제프 바닥을 쓸어놓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좋아하는 쳤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100%인 건 아닌데 아무튼 이번에는 바닥은 기지 않을 것 같아요. 50조의 야워 썬더캣 문개발이가 만든 걸로 보는데 승문전이죠. 승문전 1000m만 뛰었죠? 맞나요? 그냥 문개발이 보니까 좀 머리가 좀 뜨겁더라고요. 그냥 무난합니다. 괜찮아요. 다만 이제 이마필이 1000m만 뛰었기 때문에 과연 저 편선 아직 못 봤습니다. 승문전 전혀 못 봤는데 혹시 1400 출전하면 좀 1300이나 1400 출전하면 문 개발의 안장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인기 끌어도요. 자, 저 정도로 11월 18일 월요일 조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눈에 띄는 마필도 많이 없고 이렇게 많이 지난주도 많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일광영주 이렇게 오늘도 많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나머지 또 UCC 타고 하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교 방송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키마, 머니 브레이드 21조, 그 다음에 45도 투고인, 프라임 묘지 이런 마필 언급하면 상태는 괜찮다. 근데 다만 조교 강도가 약해서 좀 흠이다. 마무리 봐야 된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보고 또 본방송에서 언급하니까 월요일 조교 방송에서는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도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3월 18일 월요일 조기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냥 안 보시면 끄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 프레블리 사건을 잘 모르신 것 같아서 한번 그게 이제 언급을 한번 간단히 하고 듣기 싫으면 끄시면 됩니다. 저는 역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 전공이 이제 아크텍처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크텍처 히스토리, 건축 역사를 아무래도 역사라는 것도 건축물이라는 거 딱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시라 또 시작해서 지금의 해체주의까지 뭐 19세기 후반, 20세기 중반까지는 모노리즘 시절, 그것도 레이터, 포스트 모노리즘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그러는데 2차 대전이 1945년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944년에 브랜드 우드, 미국의 조그마한 소도시입니다. 중소도시. 제가 한번 그 작년 5월달 특집으로 한번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브랜드 우드에서 조그마한 소도시에서 2차 대전 끝나기 바로 전에 기축통화, 기본이 되는, 국제 기본이 되는 것을 거기서 결정했는데 미국의 달러로 결정이 됐어요. 그전에는 파운드로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대전의 주역이 어디입니까? 독일, 일본, 이태리 아닙니까? 전부 독재자들이죠. 뭐 제가 그거에 대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고. 근데 미국이 유럽에 초토화됐어요. 그때는 세계 질서가 어디냐? 유럽이었잖아요. 근데 전쟁을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1차 대전 끝나고 보니까 유럽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44년 전쟁 끝날 무렵에 미국의 브랜드 우드에서 기축통화를 결정했습니다. 그 기준이 금이라고 그랬죠. 금. 그리고 달러로 기축통화를 결정한 겁니다. 자, 승전국이 어딥니까? 미국이 중심이 됐죠. 그때부터 미국이 길을 펴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까지 세계 엄청난, 그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암살당한 케네디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월남전이 63년인가요? 그때 시작해서 75년도 폐망할 때까지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이렇게 50년대, 60년대 중반까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미국 경제가 엄청난 호황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월남전 참전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그냥 목에 힘을 주고 다녔죠. 국제 질서에서. 근데 월남전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전투에서 패망을 졌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졌잖아요. 개입해서. 75년 월남에 패망됐습니다. 그리고 75년 말인가? 그건 연도는 정확히 76년 총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때 프레블리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월남전에 대한 미국의 그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물론 결국은 94년도에 월남하고 미국하고 결국은 수교까지 했습니다만은 이 프레블리 사건이 뭐냐면은 배 이름입니다. 배 이름인데 이 배가 미국의 간첩선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첩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인공위성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그런 게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북한에 납포가 됩니다. 북한에 잘못하다가 잡힌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때 미국이 아주 북한한테 개망신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언론은 잘 보도 안 됐죠. 저도 이제 모를 때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망신을 당하죠. 근데 그 배가 지금도 있어요. 그 미국의 첩보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북한이 샅샅이 뒤져본 겁니다. 모든 그때 당시 암호라든지 첩보 그 기본 뭐 이렇게 뭐지를 다 바꿨다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한마디로 망신이죠. 개망신 당한 거죠. 근데 미국이 이제 그런 어떤 예전에 지금도
미국은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시 대통령, 그 앞전에 클린턴, 얼마 전에 그만둔 오바마까지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소위 말해서 그냥 없애버리려고 엄청 했어요. 전쟁 준비 다 끝냈어요. 근데 미국의 그 유명한,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전략가, 이름은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만 군사 전문가가 고문단에서 부시 대통령이라든지 오바마 대통령한테 뭐라고 보고서 올라가느냐. 전쟁이 일어날 경우는 뭐 당연히 얘기죠. 뭐 미국 B-52 그 전략 폭격기 그 세대만 뜨면 북한은 초토화돼요. 아시잖아요, 그 정도면. 근데 왜 못하느냐? 세 가지 원인이 있어, 세 가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프레블리 사건 때문에 거기다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겹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붙어 있잖아요. 세계 3차 대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이기죠. 뭐 5000% 이기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어떤 전쟁이 하더라도 폭격기가 가고 뭐 배가 가더라도 육상에서 전쟁이 끝나잖아요. 육지전에서요. 근데 북한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하에 그 벙커라든지 생활할 수 있는 게 무려 8,000개가 8,500개인가 정도 있답니다. 그게 왜냐하면 6.25 때 엄청난 고통을 겪기 때문에 6.25 때도 그 폭격을 당하면서 그 공포를 알기 때문에 미군의 그 공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 들어간 거죠. 다 들어가요. 그 들어가는 것도 그 찾아내서 한다는 게 그 장기전을 가야 되잖아요. 그 장기전에 갔을 때게 제가 내한 얘기 아닙니다. 그 보고서 나온 내용입니다. 저도 작년에 알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최소한 100만, 미군이 5만. 우리나라 산업시설의 약 80%, 70%가 파괴. 미국이 엄두를 못 냈죠. 왜냐면 월남전에서도 미군이 거의 비슷한 숫자 5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만이 죽었어요, 미군이. 미국의 전 세계 공군력의 지금 현재 공군력의 54%가 미군입니다. 해군 공군이에요. 육군. 공군력 전체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쟁을 공군력으로 붙으면 미국은 못 이겨요. 54%가 그렇게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금년 말쯤 되면 11번째 항공모함이 뜬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북한 저런 나라를 한마디로 세발 피도 안 되는 못 들었냐?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핵 협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클린턴도 못 듣고 모든 거 다 못했잖아요. 아무도 어떤 역대 대통령 누구도. 근데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핵을 중동 지방 그야말로 그 가장 위험한 나라에 있는 이란이나 이라크 중동 지방에 이 핵을 수출할까봐 그게 제일 겁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대화에 나서는 겁니다. 저 초강대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일본의 국력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GDP가 6분의 1이에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16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북한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런 거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매출도 안 돼요. 북한 전체 규모가요. 그럼 미국하고 북한 따져보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뭘 따지든 간에. 그래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이렇게 나선 거예요. 대화를 풀어야 돼. 왜냐하면 가장 미국이 겁나는 뭐냐면 핵 수출할까봐. 그게 제일 겁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뭐 5000% 이기지만은 아까 제가 방금 본 대로 러시아와 중국이 붙어 있다는 거, 한국의 남한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 그리고 미군 피해도 크다는 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미치도록 환장하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이 군사력급 따지면.
아주 특수한 입지에 놓여 있다. 프레블리 사건하고 미국은 그래요. 잘 언론에 안 나오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제가 한번 우연치 않게 작년인가 그냥 봤는데 그 미국 입장에서는 프레블리 사건 때문에 북한의 치욕적인 북한한테 그 자존심을 많이 상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일반 배예요. 근데 일반 배는 상선을 위장한 간첩선이었죠. 어떻게 보면 첩보 배, 첩보 유생이 아니라 그 사건이 생각이 나서 오늘 조교방송 끝나고 잠깐 모르시는 분들이 저도 검색해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주는 금요일 토요일 날은 그래도 밥값을 했는데 일요일 오전장까지 점심때까지 괜찮았는데 후반부 마무리 못해서 참 미안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3월 18일 월요일 조교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